네, 코로나19 확진자가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코로나19가 결정적 시점이 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자, 전문가와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코로나19 대응 TF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전화로 만나봅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이 대응을 심층보다 신속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던데요. 이러면 정부 대응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바뀌기보다 이제 좀 더 빠르게 이제 가는 것을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예. 이제 지금 현재 초기 논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한 5일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네. 그다음에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7일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내의 초기 자료를 보면은 외국의 자료보다도 잠복기가 조금 더 짧습니다. 한 3, 4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지금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28분까지는 잘 관리가 되다가 예. 신천지라는 고위험군이 나타나면서 초기 논문에 얘기했었던 그 2배에 걸리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환자가 발생한 아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특정 그룹에 대한 위험 요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서 빨리 찾아낼 필요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응 방식 속도전으로 바뀐다라기보다 전반적인 관리는 틀을 유지를 하되 네. 워낙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위험군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음, 그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같은데요. 문제는 네. 검사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것이냐 이제 두 번째 단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에서 70대 확진자가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네. 병상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네네. 중증 환자 이거 치료 관리 지금 이거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중증 환자 치료 관리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저희가 코로나19에 걸린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원시켜서 적절한 치료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통상적인 환자 치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코로나19에 대한 그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일반적인 환자를 치료하는 것들에 비해서 엄청난 의료 자원이 더 소모가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환자를 치료할 때는 그냥 간호복이나 또는 의사 가운을 입고 치료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로나19 환자를 저희가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호복을 입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평상시 근무에 비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피로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음흠. 이런 의료 자원의 문제도 심각하고 네. 그러면서 또 병상 부족 문제도 역시 이런 환자들의 적합한 그런 병상들을 지금 저희가 선택해서 입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런 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입원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바로 그 점 때문이지 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의료진 같은 경우는 굳이 그 보호복을 입지 않고 가운을 입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권고가 나왔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교수님? 그게 밀접 접촉자나 또는 그 확진 환자를 대할 때는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밀접 접촉자나 또는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거나 감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 현재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대구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검사에서 80% 이상의 양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지금 저희가 확진자로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음. 이분들을 대할 때 일반적인 가운을 입고 저희가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의료진이 지금 코로나19를 전담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의료진이 감염되면 이분들도 전부 또 자가격리 내지는 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가뜩이나 지금 부족한 의료 자원 자체가 더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아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룹이 있지만 일반적인 환자군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의 시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군의 환자분들을 볼 때는 예.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알겠습니다. 일률적인 건 아니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신천지 대구교회 전교인에 대한 검사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지금 80% 정도가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그 전신도를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면 확진자가 뭐 엄청나게 폭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신촌지 내부의 문화가 코로나19를 전파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그런 네. 문화가 일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신천지 안에서 이렇게 대량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전국에 있는 24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신천지 교인이 전부 다 그렇게 감염의 가능성이 높냐? 그거는 조금 더 자료를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신천지의 명단이 아니라 예.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이동을 했고 누가 누구를 만나고 이런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신천지 교인들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보다 환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거기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환자는 자연적으로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빨리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환자가 는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하. 저희가 환자를 빨리 찾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 지자체까지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단 검사 문제인데요. 지금 그 코로나19 진단 검사량이 6만 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현재 예, 진단 맞습니다. 검사 하루에 최대 몇 건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진단검사 예약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민간의료 체계를 역량을 전부 다 조사를 했었는데요.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걸쳐가지고. 예. 저희가 최대 지금 검사할 수 있는 건수는 민간의료 체계 쪽에서 대략 한 2만 2천 건 하루에. 그 정도 하루 그 정도를 검사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공공의료 체계가 있거든요. 공공의료 체계, 공공진단검사 체계에서는 하루에 한 2천 건에서 한 3천 건 정도로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합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국내 공공진단검사 체계, 민간 진단검사 체계를 다 합치게 되면은 아마 하루에 2만 5천 건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역량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선별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군을 먼저 선택을 해서 검사받게끔 저희가 다 배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검사 능력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이나 검체의 종류 같은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네. 지금까지 나왔던 과학적 근거를 대상으로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 지금 한 대략 6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더 단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순수하게 검사에 들어가는 시간만을 따지게 되면은 네. 사실은 이제 3시간 정도, 핵산 추출이라고 부르는 전 단계와 실제 검사 단계, 그다음에 판독 단계까지 3시간이 이제 조금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검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의료기관마다 이 검사를 시행하는 횟수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6시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좀 덜 걸릴 수도 있고 하기는 한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검사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제일 높은 감염 질환을 진단하는 데서 제일 정확하다고 알려진 분자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검사를 시행할 때는 당연히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 조금 더 단축하기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튜브로 지금 원대님이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자가 진단 키트도 나왔다던데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교수님? 자가 진단 키트 아직 개발된 건 아니고요. 개발되었다라는 보고는 있는데 그 자가 진단 키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그런 자가 진단 키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감입니다. 근데 독감에서 자가 진단 키트나 그런 신속 진단 키트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신속 진단 키트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본인이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민감도나 특이도가 분자진단법에 대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저희가 가장 이런 신속진단 키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독감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민감도나 특이도를 대략 한 70%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0명의 환자가 발생을 해서 이 신속진단 키트를 해서 집에서 검사를 했을 때 7명은 진단이 되지만 3명은 놓칩니다. 그러면 놓친 3명은 본인은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 3명에 의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생기는 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신속 진단 키트는 사실은 분자 진단 키트의 백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명확하게 그물을 잘 짠 다음에 써야 되는 것들이고, 예. 그리고 또 이런 신속 진단 키트를 써야 되는 곳은 우리나라처럼 분자 진단 검사의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들, 아하. 예를 들어 아프리카라던가 예. 이런 데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사용법이거든요. 일단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검사의 요구도가 훨씬 더 많아져서 분자진단법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네. 어쩔 수 없이 고위험군 위주로 네. 선별하는 데는 일부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 이 신속진단법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위양성과 위험성에 의해서 지금 놓치는 환자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환자가 아닌데도 진단되는 사람들도 나올 거라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발 뉴스가 있어갖고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계속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완치 후에 재감염 가능성 이걸 묻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완치 후에 재감염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표적으로 재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몇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 노로바이러스, 겨울에 네네.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노로바이러스도 당연히 재감염을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거든요. 아하. 그럼 이렇게 재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를 잘 일으키다 보니까 네. 첫 번째 감염에서 생긴 항체에서 보호되지 않는 새로운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른 면역력의 회피, 주된 기전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엔 당연히 재감염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 이런 경우는 바이러스가 변이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한 달 내에 걸렸는데 다시 또 재감염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 알겠습니다. 되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경우도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저희가 환자가 치료되면 바이러스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다가 예. 검사할 수 있는 수준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예. 그래서 음성이라고 보고 완치됐다고 봤는데 그런 상태에서 환자가 퇴원을 지내다 갑자기 본인 상황이 면역력이 안 좋아지면 굉장히 아래로 떨어졌던 바이러스 숫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이제 재활성화, 리액티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에 거의 다다를 정도로 바이러스 숫자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검사에서 양전과 음전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면서 검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약간은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저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전의 연구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워낙 이제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0108님이 문자 주시기를 그 마스크가 없어서 저는 이 도수가 높은 술을 분무기로 뿌린 뒤에 드라이기로 말려서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좀 문자를 주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교수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또 마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구매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쓰는 목적은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사실은 비말을 통해서 그 공기 감염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입자들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로 침방울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는 데에는 분명히 천 마스크도 유용하고요. 그리고 천 마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 것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분명히 그 세탁을 해서 쓰거나 소독을 해서 쓰는 것도 일부 가능은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안 쓰는 것보다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들어가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